비타민 C는요, 노화를 억제할 수 있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발라줘야 돼요. 근데 제품을 제대로 고르고 바르는 것까지 정확하게 해주셔야지만 효과를 완벽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에 무조건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햇빛에 노출되면은 산화 데미지가 쌓여요. 이 산화 데미지가 노화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그때 얘가 피부 안에 흡수가 돼 있으면은 방어해줘요. 방어막을 미리 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림 발라주세요. 얘는 이제 비타민 E, 페룰리산, 콜라겐 세 가지 같이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으면 각자의 역할을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비타민 C 효과가 증가가 되겠죠. 제가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들에게 비타민 C는 어떤 거를 써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요새 제가 비타민C 발라보려고 하는데 올리브영도 인기 순위에 막 비타민C 크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기가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체감이 되시죠? 그쵸? 왜 그러냐면요, 여름이니까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추천해달라고 하기도 하나요? 비타민 C 제품 추천해주세요 이렇게보다는 항상 제품 추천해주실 거 없나요? 이러면서 많이 와요. 그래서 미백 쪽으로 아니면은 햇빛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어떤 제품을 쓰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비타민 C를 보통 추천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내가 이제 이걸 썼는데 뭔가 약간 안 좋은 것 같다, 자극이 너무 센 것 같다 라고 해서 잘못 바르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는 바를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럼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들에게 비타민 C는 어떤 거를 써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C가 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일단 비타민 C는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물에 녹는 비타민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세 가지 기능을 가져요. 첫 번째는 콜라겐을 만드는 주 원료 중 하나예요. 콜라겐 피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시술도 엄청 많이 봤죠. 근데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콜라겐을 만들 때 정말 필요한 재료고요. 두 번째는 항산화 역할을 해요. 항산화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햇빛에 노출이 되잖아요. 햇빛에 노출되면은 산화 데미지가 쌓여요. 이 산화 데미지가 노화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여러 피부병도 그렇고 이거를 막아주는 걸 비타민 C가 해요. 가장 유명하고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백의 효과가 있다. 왜 미백의 효과가 있냐면요, 색소를 만드는 기전이 있어요. 그 색소를 만드는 기전을 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백에 직관적으로 효과가 있고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C를 먹거나 바르거나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메가도스 많이 하잖아요. 비타민 C는 6g, 7g, 10g 이렇게 막 먹거든요. 메가도스 하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먹으면은 소화를 해가지고 소화를 한 것들이 혈관을 통해서 얼굴 전반적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부에는 혈관이 끝까지 잘 안 닿아요. 특히나 표피 쪽은 아예 혈관이 없죠. 진피에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돕니다.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좀 별로고 먹는 것만 해서는 피부에까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럼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비타민C 수용성이랬죠. 많이 먹으면은 남는 거는 그냥 다 버려져요. 그래서 얘는 과복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은 과복용하면 위험해서 부작용이 생기고요. 수용성 비타민은 과복용하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되지만 어차피 그 남는 양들은 다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바르는 걸 같이 병행을 해줘야만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러면 미백에 글루타치온도 좋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아요. 좋아요. 그럼 네. 비타민C랑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 있죠. 일단 두 개의 기전이 다르고요. 우리가 이걸 지금 뭘로 하는 거예요? 화장품이잖아요. 화장품은 뭐를 뚫어야 될까요? 장벽을 뚫어야 돼요. 흡수가 되려면은. 비타민 C는 자연 흡수가 됩니다. 장벽을 뚫고 자연 흡수가 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글루타치온은 자연 흡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분자량이 너무 크죠. 그래서 얘는 발라봐야 사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 화장품이 없군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연구가 많이 돼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구는 뭐예요?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비타민 C가 압도적으로 그 증거가 많아요. 연구가 훨씬 많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아직까지는 우위에 있어요. 비타민C 제품을 잘 골라야 되잖아요. 맞아요. 잘 골라야죠. 바르는 방법을 알기 전에 고르는 것부터 잘해야 되는데 어떤 제품이 나에게 맞는지 고르는 방법에 대한 팁을 좀 주신다면? 순수하냐 아니면은 유도체냐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코르빅 애시드라고, 이게 사실 비타민 C의 말인데 아스코르부산이라고 이제 화장품 뒤에 있는 거 있거든요. 걔가 보통 순수 비타민 C예요. 대부분의 연구는 이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효과는 확실하게 입증이 됐어요. 다만 얘는 산성이에요. pH가 이제 낮아요. pH가 낮기 때문에 순도가 이제 올라가서 피부에 대한 자극이 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극이 조금 셀 수 있다. 그리고 얘가 또 산화 데미지에 약해요. 그래서 쉽게 산패할 수 있다.
근데 유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연구는 좀 덜 돼 있습니다. 근데 자극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안전성이 뛰어나요. 대신 그만큼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르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나는 처음에 순수한 걸 먼저 써보고 싶어. 효과가 좋은 걸 쓰고 싶으니까요. 이걸 먼저 써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따가울 수 있어요. 왜냐면 산도가 낮으니까 처음엔 따가울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썼는데 여전히 따갑고 붉어져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자극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유도체로 바꿔야 돼요. 근데 난 이걸 썼는데 괜찮아요. 처음엔 따갑다가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돼요. 그러면 더 써도 돼요. 적응기가 좀 있나? 네, 있죠. 왜냐하면 피부 내구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 피부 내구도가 이럴 수 있고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뭘 해도 괜찮아요. 근데 약간 애매하게 걸쳐있는 부분, 여기가 이제 무너지면 큰일 나는 부분이라면은 무너지기 직전인 거죠. 그럼 여기는 조금만 자극 좀 무너져요. 피부 상태가 항상 일정하지 않거든요. 피부 상태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분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안 내려오는 거고, 여기는 왔다 갔다 걸쳐있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장벽이 문제되는 지점까지 내려가요. 그럼 발라스 따갑겠죠. 그러다가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인데 이런 분들은 안 되겠죠. 그냥 바르는 순간 따갑고 계속 따가운 거예요. 이런 분들은 유도체 발라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일단 나누고요. 그 다음에 순수 이것도 순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농도가 얼마냐. 보통은 8%에서 20% 정도를 봐요. 요거가 최대고요. 왜 20%냐? 요거 넘어가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30% 넣었다. 의미 전혀 없어요. 20%랑 효과 똑같아요. 왜냐면 얘는 흡수가 되는 게요. 20%까지만 흡수가 돼요. 이 이상은 더 올려봤자 자극만 세지고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8%보다 낮으면은 사실 효과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낮은 농도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올려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복합체. 이게 뭐냐면요, 이게 하다못해 아스코르부산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가끔 아스코르부산 복합체가 돼 있어요. 걔는 순수가 아니에요. 걔는 짬뽕인 거예요. 다른 부산물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걔는 20%라 해도 실제 20%가 아니라 뭐 10%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복합체인지 아닌지 잘 찾아보고 결정해라. 그럼 뒤에 20%라고 돼 있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한 농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20%가 일단 낫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아스코르부산은 효과는 더 좋다. 증명도도 많이 돼 있다. 다만 산도가 낮기 때문에 자극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안정해서 산패되기 쉽다. 그리고 농도는 8에서 20%까지. 20%를 넘기면은 의미가 없다. 어차피 20%와 효과가 똑같다. 그리고 내가 이거 발랐을 때 피부가 약하다. 그러면은 유도체를 바르자. 대신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복합체 조심하자. 제품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세요? 일단은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거는 디오디너리 제품을 많이 흔하게 쓰고요. 아니면은 구달.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15%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건 뭐냐면은 스킨스티커스. 이게 왜 유명하냐면요, 이게 이제 병원용 제품이라고 해서 많이 팔리고 있는 건데, 얘는 이제 비타민 C, 비타민 E, 그 다음에 페룰리산, 세 가지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으면 비타민 C 효과가 더 올라가요. 도움이 드리네요. 네, 도움이 드려요. 각자의 역할을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비타민 C의 역할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엄청 좋은 친구들이 같이 있어요. 약간 협력해주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좋은데 다만 얘는 비쌉니다. 실제로 효율적인 거는 요 세 개를 따로따로 사가지고 바르는 게 효율적인데 귀찮죠. 그래서 좀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사가지고 바르시는 게 좀 좋고, 만약에 나는 좀 가성비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런 것들하고 요거를 이제 따로따로 추가를 해가지고 발라주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지 우리가 봤으면은 이제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저녁에 발라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산패되니까, 햇빛 보면 산패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녁에 발라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흡수된 다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무조건 발라줘야 돼요. 보통 우리가 제품 좋은 거 하면은 저녁에 바르는 걸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 물론 둘 다 바르면 좋긴 한데 아침에 우선 발라줘야 돼요. 더 좋은 건가요?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름에 비타민C가 유명해진다고. 왜냐하면 햇빛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햇빛 보고 산화 데미지 받고 막 미세먼지 묻고 바깥 외부 물질 묻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피부가 한패되기 시작하죠. 산화되기 시작해요. 그때 얘가 피부 안에 흡수가 돼 있으면은 방어해줘요. 방어막을 미리 치는 거예요. 미리 들어가가지고 산화가 되는 거를 억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바를수록 좋아요. 무조건 발라줘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까지 해주면 훨씬 좋겠죠. 그러면은 햇빛 저리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노화를 억제할 수 있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아침에는 무조건 바르고, 자극이 적다면 저녁에도 발라주세요. 그리고 보통 이제 비타민C는 앰플 형태로 대부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세안하고, 여름엔 또 우리가 막 피지 막 나오죠. 그러면은 가볍게 토너 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앰플, 비타민C 앰플 바릅니다. 그리고 이때 한 이제 30초 정도 기다려줘요. 왜냐하면은 비타민C가 흡수돼야 되니까. 얘는 거의 30초면 흡수되거든요. 자연 흡수돼요. 그래서 30초 정도 기다리고 그 다음에 크림으로 마무리.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크림은 가능하면은 비타민 E 크림 발라주세요. 그래서 E 크림 같이 섞어가지고 해주면은 효과가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침이라면은 자외선 차단제까지 해주면은 완벽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고, 양은 너무 아끼지 마세요. 근데 또 너무 바르면 흐르잖아요. 그럼 크림 같은 게 안 발려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펴가지고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는 만큼, 보통은 이제 얼굴에 하면요 3-4방울이면 얼굴 전체 다 바를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주의사항도 혹시 있어요? 네, 있어요. 첫 번째는 자극이 있다. 자극이 세면 안 되기 때문에 2-3일에서 일주일 정도까지는 참아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장벽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따갑지만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 보는 거고요. 일주일 이상 발랐는데도 자극이 있다. 그럼 얘는 즉각 중단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유도체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보관. 그래서 보통 비타민C 앰플은요 대부분 다 갈색병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햇빛 차단돼야 돼요. 약간 이제 서늘하고 햇빛이 안 되는 곳에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울 때 그냥 자연 온도에 냅두면요 산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화장품 냉장고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차갑지 않은 그런 곳에 보관해 주는 게 좋아요. 혹시 산패되면 티가 나나요? 티가 나요. 약간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은 효과도 없고 자극만 세지기 때문에 바로 버리는 게 좋아요. 그건 효과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색 되는 순간 그냥 새로 사세요. 처음에 샀던 색과 좀 달라지면 바로 버리는 맞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의한 건 바르고 30초 정도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흡수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바르고 30초 정도 유지해주세요. 그걸 바로 크림 해버리면 거기에 섞여서 약간 섞여가지고 밀려요.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30초 정도 이제 발라놓고 그 다음에 크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효과를 못 봤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너 3가지 이유에 걸리겠네요. 거의 그렇죠. 제품을 제대로 고르고 바르는 것까지 정확하게 해주셔야지만 효과를 완벽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비타민C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요즘에 비타민C가 다시 좀 약간 막 떠오르고 있죠. 왜냐면요 여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럼 여름이 다가오면 우리가 햇빛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비타민C가 여러분의 동반자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비타민C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비타민C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까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비타민C 꼭 바르시고 가능한 아침, 저녁 둘 다 넉넉한 양으로 잘 발라주셔야만 효과를 완벽하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 여름이 오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들한테도 비타민C 앰플 추천해 주시면서 이 영상도 같이 추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